자, 이 단원의 첫 번째 원순열 보겠습니다. 원순열은 순열은 나열하는 건데요. 순서 있게 원형으로 나열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순열의 계산 방법은 n-1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식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책에서는 뭐 중복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단순화 한번 시켜봅시다. 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테이블이 있고요. 좌석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주변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테이블만 본다면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사람이 A, B, C, D 4명이 여기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A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A가 앉으려고 보니까 여기에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똑같습니다. 구별이 안 돼요. 왜? 나머지가 다 빈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A는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아무 데나 앉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가 만약에 여기 색칠된 부분에 앉았다라고 보겠습니다. A가 여기 앉았어요. 그러면 A가 결정할 수 있는 가지수는요,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자리들이 전부 다 같은 의미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A가 먼저 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B가 왔어요. B가 보니까 A를 싫어하면 멀리 갈 거고 A를 좋아하면 가까이 갈 거고 A를 오른쪽에 앉을지 왼쪽에 앉을지 이걸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B부터는 A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자리가 다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B가 여기를 앉는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되고요. B가 앉았다면 C는 이제 남은 두 자리 중에서 A, B를 기준으로 자리가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두 가지, D는 남은 자리 한 가지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3팩이네요. 4명이 갔더니 3팩이더라. n-1팩이더라.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뭐 단순한 형태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복습은 한번 해볼까요? 복습 4자리가 아니라 6자리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똑같은 구별이 되지 않는 6자리가 있다. 6명이서 식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이 말이나 분자를 나열을 한다 이 말이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6명이 왔어요.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은 몇 가지인가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다 구별이 안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오는 사람은 어디 앉은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는 다 이 나머지 5자리는 의미를 가지겠죠. 그렇다면 제일 처음만 1이고 두 번째부터는 그냥 5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6명이 오게 되면 6-1 팩토리얼이다. 원순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이 원탁에 앉는다. 원탁이라는 것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동그란 테이블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원탁에 둘러앉는 모든 방법의 수는요, 남녀 구별 안 하고 7명이죠. 그렇다면 7 빼기 1 팩토리얼 6팩토리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이웃하여 하면 자리 바꿈이 존재한다 그랬죠.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자, 원탁이 있는데 7자리가 있는데요, 여학생 3명이 이웃하에 앉는다 합니다. 그러면 이 여학생 3명이 자리 바꿀 수 있는 여학생 3명의 자리 바꿈 3팩이 존재하고, 이 여학생 3명이 제일 먼저 자리를 앉았다라고 보면요, 어디 앉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여학생들을 먼저 앉히고요, 자리에 착석시킵시다.
너희들 편한 대로 앉아라. 이것은 제일 먼저 한 명이 왔어요 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되죠. 이제 나머지 남학생 4명이 왔네요. 남학생 4명은 이 여학생들 기준으로 다 의미가 있는 나머지 자리를 앉을 테니까 4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가지는 맞지만 그 이웃한다라는 데서 자리 바꿈이 생긴다라는 거,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생기네요. 자, 그렇다면 이웃하지 않게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반대편을 먼저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문제에서는 반대편은 아마도 남학생이겠네요. 자, 그렇다면 남학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자리를 지정하지 않고요, 남학생을 4명을 띄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남학생이 서는 경우는 4팩입니다. 아까 사이, 양끝을 포함한 사이라고 했는데 원순열에서는 양끝 개념이 없죠. 그냥 사이만 존재합니다. 그럼 여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이웃하지 않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4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는 원순열이 아니죠. 남학생이 앉음으로 해서 자리가 다 구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학생은 이 4개의 사이들 중에서 3자리를 선택하여 앉게 된다면 이 학생들은 결코 이웃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 7명한테 간격을 좀 일정하게 맞추어 보세요 하고 그렇게 앉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순열에서 이웃하여 라는 의미와 원순열에서 이웃하지 않게도 알게 돼야 되고, 그 원순열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순열을 이용해서 색칠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괄호처럼요, 한 가지 영역에 색칠한다 이렇게 지정을 안 해주면 뭐 중복이 된다거나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4개의 영역이고요, 4가지 색을 모두라고 했으니까 중복해서 쓰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니까 회전되면 똑같아질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1, 2, 3, 4를 색칠을 하나, 같은 그림에서요, 1, 2, 3, 4를 색칠을 하나, 회전을 시켜버리면 다 같은 의미를 띠겠죠. 그렇다면 회전해서 같아진다라는 것을 원래는 명시를 좀 해줘야 됩니다. 뭐 모의고사 같은 거는 명시를 잘 해주고요, 학교 시험은 그 장담을 못하니까 일단은 회전해서 같은 영역이 될 것 같으면 일단 원순열로 푸는 게 맞습니다. 이거 뭐 회전해서 포개질 말 없잖아요, 혼자 우겨가지고 하면 학교에서는 그냥 틀린다고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자, 문제 자체는 회전에 대한 말이 없지만 우린 도형으로 그걸 판단을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회전시켰을 때 모양이 일치하는 도형 색칠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좀 알아서 이거는 원순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은 회전하고 상관없죠. 기준이 되니까요, 4가지 색 중에 중간에 색칠하는 경우가 4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3가지 색을 원순열에 색칠을 한다, 또는 남아있는 새 테이블에다가 3명이 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3명이 앉는데 이 삼각형 배치가 원순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앉는 사람 또는 제일 먼저 색칠하는 것은 한 가지 경우가 될 겁니다. 합쳐서 적어보면요, 나머지 원형 형태는 3가지를 하는데 원순열이니까 3-1, 2팩이다 이런 형태로 색칠에 대한 원순열 형태를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색칠은 유제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같이 정사각형을 4등분 했습니다. 원순열 말이 없죠. 그래도
이거를 돌리면 똑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원순열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굉장히 단순한 원순열 형태이기 때문에 4가지 색을 색칠을 한다고 그냥 3팩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정유면체는 나중에 RPM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6가지 색을 모두 색칠한다. 6가지 색을 번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1번 색이 있고 2번 색이 있고 3번, 4번, 5번, 6번 색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맘이니까요. 1번 색을 먼저 색칠을 해볼랍니다. 자, 비어있는 데다가 요 위에다가 1번을 색칠을 했습니다.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나머지가 다 비어있기 때문에 어디 칠하든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은 한 가지가 맞는데요. 이 반대편은 다릅니다. 이 반대편에는 무엇을 색칠할까는 이제 1번의 반대편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5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2, 3, 4, 5, 6을 칠하는 게 다 다른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5가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2번을 색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게 4개죠. 자, 그렇다면 1번, 2번을 손가락으로 잡고 옆으로 팽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4가지 색은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순열로 볼 수 있겠죠. 이제 남아있는 색 4개를 원순열로 뺑 돌려가면서 색칠하면 되기 때문에 빼기 1 해가지고 3팩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각하면 한 가지 우리가 색을 정할 겁니다. 1번 색을 먼저 색칠하자 한 가지, 그 맞은편에 색칠하자 5가지, 이제 남아있는 그 2가지 색칠한 걸 제외한 회전되는 부분, 테두리 부분을 색칠을 하자. 이것이 원순열로서 3팩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입체도형에서 원순열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원이 아니라 좀 비슷하게 생긴 다른 다각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로 보면 이 원탁에서는 처음 오는 사람이 한 가지 경우라고 했죠. 여기 이 사람이 먼저 왔다고 가정을 하면 한 가지고요. 나머지 경우를 다 5팩,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명이 원순열이에요. 6-1 팩토리얼이에요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각형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6명이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삼각형에 둘둘둘 앉는 테이블 형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할까? 자, 내가 제일 먼저 온 사람이에요. 내가 A입니다. 와서 앉으려고 보니까 나는 여기에서 왼쪽 다리를 이렇게 뻗어가지고 밥을 먹는 게 편한 그런 스타일이면 아마 A, B 중에 A쪽 자리에 앉을 테고, 나는 밥을 먹으면서 오른쪽 다리를 뻗고 밥 먹는 거를 편하게 생각한다면 아래처럼 앉겠죠. 모서리가 오른쪽에 오도록.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구별이 2가지가 구별이 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온 사람이 이 그림에서는요, A의 위치에 따라 2가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A라는 사람 기준으로 뭐가 되겠다? 남아있는 5명 전부 다 5팩이 된다라는 거. 원순열하고 차이점이 이 부분인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을 건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 2라는 의미는 구별되는 자리입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 아무도 없지만 구별되는 자리가 몇 개 있나라는 의미인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회전해서 포개지는 형태의 그 기본형, 여기 2개가 있죠. 그렇다면 이 둘은 구별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낱개로 하나하나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자리랑 이 자리는 서로 구별이 되겠구나. 왼쪽에 모서리가 있든지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든지는 분명 다른 경우일 테니까요.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가지고 조금 더 문제를 한번 접해 봅시다. 회전을 해서 같아진다고? 무슨 말일까요?
자, 일단 8명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회전에서 포개지는 경우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조선을 꺼서 생각하면 이 두 자리는 회전을 하면 똑같아집니다. 무슨 말일까? 내가 여기 앉았어요. A 여기 앉았습니다. 이거나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여기 앉으나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다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 A, B 중에 선택이 가능하겠죠.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까? 낱개로 해도 되고요. 회전에서 A가 회전을 하니까 저 자리랑 같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선택이 어떻게 되겠다? 두 자리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7명은 그 처음 온 사람 기준으로 팩토리얼로서 자리가 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유제를 통해서 회전에서 포개진다의 의미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회전에서 포개진다라는 의미가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은 혼자 있는 자리에 앉을지, 2명 자리인데 오른쪽 다리 뻗고 앉을지, 2명 자리에서 왼쪽 다리 뻗고 앉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처음 오는 사람은 3가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 사람들은 전부 다 첫사람 기준으로 자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회전되지 않나요? 라고 볼지 모르겠는데 한 개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한 자리가 회전된다고 두 자리가 되는 거는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죠. 실선 부분만 잘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 자리를 통째로 회전을 시키면 옆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전에서 같아지는 그 기본 자리 개수 3가지, 이걸 찾으시라는 이야기죠. 오각형에 10명이 앉는다. 이건 회전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번 잘라보면 좀 이해가 되려나요? 그럼 이것은 기본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2자리겠죠? 그럼 2 곱하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저기 알펜에서 문제를 접해보면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부연 설명을 하면요, 이등변 삼각형이나 반원 같은 경우는 그거 낚이시면 안 됩니다. 어딜 갔더니 반원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밥 먹는 자리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답은 6팩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전에서 반 접으면 접히잖아요. 접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회전이라고 했죠. 이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제일 먼저 왔다. 평평한 자리에서 왼쪽에 앉을 건지 중간에 앉을 건지 오른쪽 앉을 건지 다 다르고요. 동그란 자리에서 여기 앉을 건지 여기 앉을 건지 여기 앉을 건지도 분명 다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축을 그어도 대칭은 되지만요, 회전에서 포개전 형태는 안 나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등변 삼각형 마찬가지예요. 이등변 삼각형 낚이지 마세요. 이등변 삼각형 원순열 아닙니다. 여기에 2자리가 있고 여기에 3개가 있다. 이거 회전에서 포개전 형태 안 나옵니다. 반 접을 수는 있겠죠. 접는 건 원순열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처음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8자리는 다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나는 3자리 중에서 오른쪽에 뾰족한데 앉겠어. 나는 3자리 중에 왼쪽에 앉을 거고 왼쪽이 살짝 뭉퉁한 각도가 되는데 앉겠어. 나는 3자리 중에서 왼쪽이 뾰족한데 앉겠어. 나는 오른쪽이 끝자리지만 조금 뭉퉁한 자리에 앉겠어.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의미죠. 나는 3자리의 중간에 앉겠지만 2명이 있는 자리가 오른쪽에 보이도록 앉겠어. 나는 3명의 자리 중간에 앉지만 왼쪽에 2명이 보이도록 앉겠어. 다 다릅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 반원 원순절 아닙니다. 그냥 이것은 8팩, 이것은 6팩 기억을 해주세요. 한 김에 연습 하나 더 할까요? 자, 여기 3자리, 2자리, 3자리, 2자리. 이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되겠죠. 이거 다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처음 오는 사람은 5개의 선택이 가능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순열, 일반 순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꼭 복습할 때 꼭 봐야 될 거, 원순열이랑, 그 다음에 원순열 형태를 띠고 있는 입체 또는 평면도형에다가 색칠하기. 색칠하기도 쉽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 보겠습니다. 뭐, 나름 어렵죠? 이 2단원에서 아마 제일 생각할 것도 많고, 어렵고, 이게 중복순열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제법은 어렵지는 않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착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쓴 거 또 써도 돼요. 이 정도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중복순열.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중복이 뭡니까? 쓴 거 또 써도 된다. 이런 의미겠죠. 순열은 아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 있게 나열한다라는 이야기죠. 합쳐보면 쓴 거 또 써도 되고 순서 있게 나열을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교재 아래 쪽에는 예시가 만만한 게 1, 2, 3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다 바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쓸 수 있는 대상이 서로 다른 게 1, 2, 3 3개가 있습니다. 쓴 거 이렇게 돼요. 이제 이걸 가지고요, 두 자리 숫자를 만들 텐데 중복이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쓴 거 또 써도 돼요. 그럼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1, 2, 3 세 가지가 가능하고요. 앞에 뭐가 오든 간에 1이 오든 말든 뒤에도 또 1이 올 수 있다. 앞에 뭐가 오든 신경 안 쓰고 또 세 가지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는 3의 제곱이죠.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2개를 나열한다. 중간에다 P를 적어버리면 그냥 순열입니다. 그런데 쓴 거 또 써도 돼요를 P랑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원주율 파이의 대문자 형태를 써서 3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형으로 한번 가볼까요? 서로 다른 거 개수에서 나열할 대상의 개수가 R입니다. 순열 같은 경우에는 N이 무조건 컸어야 됐죠. 5개에서 2개를 뽑거나. 그런데 중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R이 N보다 좀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1, 2라는 두 개의 문자, 서로 다른 2개를 가지고 어떻게? 4자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도 1, 2, 여기도 1, 2, 여기도 1, 2, 여기도 1, 2 다 되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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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답은 아마 2의 4승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의 숫자를 만든다. 결론 2의 4승이다. 그래서 중복 순열은 R이 N보다 커도 상관없습니다. 쓴 거 계속 또 써도 되니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된 거 볼까요? N 파이 R이 뭐다? N의 R승입니다. 자, 여기도 나와 있지만요. 중요한 거. 서로 다르다라는 그 다른 대상이 바로 N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개수죠. 드러나는 개수. 숫자를 나열하든. 그것이 바로 R입니다. 준비된 거가 N이죠. 서로 다른. 준비된. 이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줄을 세울 텐데요. 그 준비된 대상이 N이고, 나열하게 되는 최종적인 모습은 R의 개수만큼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바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개수인데요. 중복순열에 대한 자연수 개수 이야기를 합니다. 자, 5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땡큐, 쓴 거 또 써도 되네요.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자연수는 뭐가 조심해야 됩니까? 제일 앞에 0, 얘만 좀 문제죠. 자, 그렇다면 1번 보겠습니다. 4자리 자연수 자리부터 만들어 볼까요? 4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는 아무거나 와도 돼요. 내 자리 4인수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좀 문제가 있죠. 이 자리는 뭐 0이 안 된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대상은 5개지만 0이 안 되니까 요 놈 따로 계산합시다. 4가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 여기는 아무거나 와도 돼요. 쓴 거 또 써도 되고 아무거나 와도 돼요. 아무거나 와도 돼요.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기호로 표현하자면요, 처음만 따로 해주고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줄을 세워볼까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꼬아놓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000보다 크다니까 3000은 안 됩니다. 그래서 3이 앞에 오고 아무거나 될 것 같고요, 4가 제일 앞에 오고 아무거나 될 것 같고요 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좀 깨름직하죠. 4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와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000이 와도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오는 거 아무거나 와도 돼요. 5가지 아무거나 와도 돼요. 5가지 맞습니다. 그런데 3000이 안 된다라는, 보다 큰이라는 의미에서요, 3000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서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3000은 안 되니까요, 한 개만 빼주면 되죠. 뭐 함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정도는 우리가 찾아서 답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000보다 큰 자연수 개수, 아무거나 와도 되는데 3000 하나만 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형 17, 제일 중요한 거 함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음에 배우게 될 조합, 중복조합, 이 4개로서 함수는 거의 세트로 4개 중에서 질문을 할 텐데 말이 필요 없죠. 제일 중요합니다. 함수에 대한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차이가 있죠. 지금은 순열에서 나올 수 있는 건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함수 물어보거나 1대1 함수 물어보기입니다. 물론 우리 함수를 1학년 2학기 때 배웠으니까 1대1 대응도 뭐 물어볼 수 있지만요, 그건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나 계산법이 같으니까 1대1 함수 계산법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 2, 3이 A, B, C, D로 간다네요. 1, 2, 3이 A, B, C, D, E로 간답니다. 그냥 함수예요.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그래서 1번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1한테 너 어디로 갈 거냐? 1 너 어디로 갈래? 라고 물어보니까 얘는 나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잖아. 그래서 1은 5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1이 한 군데 갔다라고 칠게요. 자, 2한테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갈래? A가 1한테 화살표를 받았지만 그냥 함수는요, 2가 A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2도 1이 어디 가든 상관 안 합니다. 얘도 5가지가 가능합니다. 3한테 물어보죠. 너 어디 갈 건데? 아무 데나 가도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얘도 알고 보니까 5가지가 가능하네요. 결론은 5 곱하기 5 곱하기 5의 3승입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정의역이 3개고요. 공역이 5개입니다. 그런데 5의 3승을 우리는 기호로 표현하자면 5파이 3일 텐데, 여기가 왜 정의역 개수고 여기가 왜 공역의 개수일까? 왜 여기는 X쪽 개수고 여기는 왜 Y쪽 개수일까? 함수에서 파의 표현이 좀 반대가 되는데요. 왜 그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은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나열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열한 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C, D, C를 나열했어요. 5개 중에서 3개 골라서 중복을 허락하여 나열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1이 화살표를 날리는 자리, 두 번째는 2가 화살표를 날리는 자리,
세 번째는 3위 화살표를 날리는 자리. 그래서 이 자리가 지정되어 있다가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의 순서와 같게 매치될 그 자리다라고 우리가 지정을 한다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y의 개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x 개수만큼 뽑아서 나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함수. 복잡한데요? 그럼 그냥 좀 단순화 시킵시다. y 개수 x 개수 또는 y 개수에 대한 x승 뭐다? 뭐 구하고 있나요? 그냥 함수의 개수입니다. y보다. 나중에 이야기 다시 하겠지만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하고 함수는 거의 똑같은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y x승 뭐 어디에서? 그냥 함수에서는 y x승이다. y 개수 나는 이런 거 잘 못 외우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의형한테 물어보죠. 너 어디 갈 건데? 5가지. 그래? 너는 어디 갈 건데? 5가지. 너는 어디 갈 건데? 5가지. 그럼 계산하면 되죠. 5 곱하기 5 곱하기 5. 함수는 그냥 물어보세요. 너 어디 갈 수 있냐? 몇 군데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함수. 좀 쉽죠? 1대1은 뭐가 쉬울까요? 1대1이라는 것은요, 간대 갈 수가 없어요. 한 개씩 찾아갈 거기 때문에요. 1, 2, 3 있고, A, B, C, D, E가 있다. 만약에 1이, 너 어디 갈 수 있어? 난 5가지 갈 수 있어. A를 갔다고 치면요, 2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A 못 갑니다. 너 어디 갈 수 있어? 나는 1이 가버린 A를 제외한 남은 4개 중에서 갈 수 있어. 3, 너는 어디 갈 건데? 그러면 1, 2가 선택한 A, C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서 갈 수 있어. 3가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Y에서 X개를 고른다는 맞는데요.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줄 세운다는 맞는데 1대1 함수는 5, 4, 3, P가 되겠네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뭐 여기 중간에 보면 1대1 함수는 간대 못 갑니다. 그래서 그냥 순열이고요. 퍼뮤테이션이란 이야기죠. 그냥 함수는 간대 또 가도 돼요. y에서 뽑을 때 뽑은 거 또 뽑아도 됩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이 되고요. 기호로 표현하면 파이가 됩니다. 공통점이 뭐였나요? y 개수에서 x 개수를 고르세요. y 개수에서 x 개수를 고르세요. 이것만 좀 기억을 잘 해주세요. 나는 이거 외우기 싫어요 하면 어떻게 하자? 정의형한테 물어보는 거죠. 1, 너 어디 갈 수 있어? 5가지. 2, 너는 어디 갈 수 있어? 나는 1이 안 간 4가지 가능해요. 3, 3가지 가능해요. 이렇게 정의형한테 하나씩 물어보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나중에 조합 배워가지고 함수의 다른 형태 2가지를 더 배울 텐데 그거 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함수는 파이, 중복순열. 1대1 함수는 P, 퍼뮤테이션.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37페이지까지 했고요.